놀라운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저 지지율만을 의식해 기획된 걸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 문재인의 발언은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시켰는데요. 그중 대북 관련 문재인은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처음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는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인데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전술 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를 도발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다.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방위를 소화하고 책임져야 할 문재인이 적군과 한미 군사훈련을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은 엄연히 여적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또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커녕 핵무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또다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등 머저리 모욕에도 일관된 대북구애는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국민을 공분시킨 최고 논란은 16개월 된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양부모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양아를 마치 물건 취급하는 문재인의 문제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자 청와대는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물론 아동단체도 해당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논평을 내놨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입양 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입양 아동이 인권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방안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허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아동 교환이라는 엽기적이고 반인륜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의 발언에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며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무엇보다 충격적인 발언은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경악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문재인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8일 오후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대통령도 취소 교환되나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데려오면 좋겠네라고 조소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문재인 문제의 발언을 조소하는 판매용 아기를 뜻하는 포세일 베이빌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니 시바 생각해봐도 더럽게 웃기는데요. 입양아가 무슨 반품 처리 가능한 물건인가요? 그냥 주변 참모진들이 적어주는 대로 처읽기만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로써 문재인이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이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이낙연은 졸지의 마음에도 없이
그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수작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우스운 모양새가 됨과 동시에 체면을 완전 구겼는데요. 이낙연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10분가량 시청하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첫 질문을 받은 문재인이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떼자 이낙연이는 미동도 없이 TV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뒤 문재인이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낙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이낙연이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을 남기고 광주행 KTX로 향했습니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낙연 주변에는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낙연은 이명박군의 사면 완전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할 문제이지 이런저런 정치적 보리로 오래 끌 일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월 1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를 오래 끈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1월 14일 검찰이 재상고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두 합쳐 징역 22년, 추징금 180억 원, 벌금 35억 원.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는 박 대통령은 추징금과 벌금 215억 원을 3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끝까지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서원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박 대통령 사건을 다룬 책 417호 대법정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TV가 김문수 전 지사와 이경재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를 훈민정음처럼 널리 보급하고 공유시키기 위해 영상화해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요약해 주세요. 박 대통령 사건은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고 2020년 7월 10일에는 국정원 특활비 판결까지 나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14일 대법원 선고는 검찰이 재상고한 것을 기각한 것입니다. 재상고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한 것을 검찰이 지지고 복구해서 시간을 끈 것이지요. 영장 유효기간은 6개월로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면 안 되는 것을 2017년 10월에 별건으로 구속을 연장했어요. 박 대통령은 이때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무언의 저항을 시작했지요. 문 정권은 최종 판결이 나오면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결정해야 하는데 판결이 안 끝났다는 핑계를 대고 싶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을 석방하지 못하는 핑계를 사법부에 댄 것이지요. 재판이 끝나니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또 다른 핑계를 찾고 있어요. 이런 교훈영색이 어디 있나요? 솔직하게 석방하기 싫다고 할 것이지.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김종인 씨의 사과도 적절치 않아요. 사과는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 대통령을 4년째 구속시키고 있는데 뇌물죄 씌우기에 묵시적 공모 이론을 동원했어요.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사회 전체가 흑색 선전선동의 덫에 걸린 겁니다. 경제공동체 이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나요? 경제공동체는 사회학 또는 경제학 용어로 근대 법학 이론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 검찰은 처음에 경제공동체라고 했다가 이상했든지 이익공동체로 바꿨다가 나중엔 이익공유관계라고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선 이런 말이 일체 배제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징역 20년이 나오나요? 법원은 관심법, 묵시적 공모 이론을 동원했습니다. 전화 등의 연락을 간접 증거로 몰아간 겁니다.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박영수 특검이 있지만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박영수는 특별검사이고 특검보가 4명, 파견검사가 30명 가까이 되며 윤석열은 파견검사팀장을 맡았어요. 특별검사가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법정에 가보니 윤석열 팀이 모든 것을 다 했더군요.
기록을 찾아보니 박영수나 특검보가 조사나 신문한 흔적이 없어요. 파견 검사들이 다 한 겁니다. 형식상으론 박영수 특검이지만 내용상으론 윤석열 특검이었어요. 법정 재판도 박영수는 첫 공판에서 연설을 했을 뿐 나머지는 파견 검사가, 실질 프로그램은 윤석열 팀이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영수 특검은 위헌이라고 소청을 해놨어요. 위헌이 되면 훗날 재심에서 다 공소기각이 날 사안입니다. 박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타당했다고 보나요? 처음엔 나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떠들고 증거를 제출해서 사실 규명이 됐다고 볼 정도여도 재판부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박 대통령도 검찰에서 신문조사를 7에서 8회 정도 했고 분량도 700쪽 이상이 될 겁니다. 검찰이 묻는 의문사항에 대해 자세히 자기 변론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박 대통령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이것은 기울어진 법정, 혁명 재판입니다. 박 대통령과는 10년간 같이 국회의원을 해봐서 누구보다 뇌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란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뇌물죄로 20년.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점 허가 연장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박 대통령이 정치인 중 가장 깨끗한 분이란 걸 검찰도 알지 않느냐고 받아치니 검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서원이 받은 것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고 몰아쳤지요. 묵시적으로 공모해서.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대통령이 나오고 문재인이 들어갈 차례인데 사면 복권이 설날 전에 이루어질까요? 만시지탄이지만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이유를 왜 찾나요? 내부 정쟁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두 대통령을 석방하면 내부 정쟁 요소는 사라집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억울하지요. 다스를 놓고 형제끼리 분쟁도 없는데 집안 문제에 왜 나라가 끼어듭니까? 국민과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정치보복입니다. 개똥이님, 항상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